외부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실제로 제가 진찰을 해보고 검사한 결과를 보면 어깨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데 권유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30분 내외면 끝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간단한 수술이에요. 하지만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마취도 해야 되고 수술 후에 보통은 4개월, 6개월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을 할지라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60세 여자 환자분이고 5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어깨 통증을 내원했습니다. 움직일 때 아프고 옷 입고 벗기 힘들고 특히 또 너무 증상이 심해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 뒤처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간 통증으로 수면을 많이 방해받고 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생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두면 좋을 줄 알고 방치를 했다가 인근에 있는 병원을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수술을 권유받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저희 병원까지 왔던 그런 분입니다. 엑스레이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MRI 결과를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어깨 관절이고 위에 견봉이라는 뼈가 있고 이 밑에 상완골, 위팔뼈가 있고 두 뼈 사이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 힘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건데요.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수술을 권유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표시가 된 부분이 회전근개 힘줄이고요. 중간에 보면 약간 하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파열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힘줄은 검은색으로 보이고 파열된 부분은 흰색으로 보이고 약해진 부분은 회색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파열이 아니더라도 병들어서 약해지면 약간 회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열이냐 아니면 약해진 힘줄이냐 이것을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간 세팅을 달리해서 보는 방법입니다. 흰색으로 보이던 부분이 회색으로 보이고 앞뒤로 보면 연결성이 좀 있어 보이죠. 힘줄이 약해진 정도다. 이런 경우도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고 이런저런 치료에도 안 낫고 하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빨간 근육이 하얀 힘줄로 변해서 뼈에 붙는 것이 정상입니다.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힘줄이 붙어야 될 부분인데 일부는 붙어 있고 일부가 떨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부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파열 중에서는 일부는 수술을 하고 일부는 수술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힘줄 부분이 모두 떨어진 것을 우리가 완전 파열이라고 해요. 완전 파열은 대부분 다 수술을 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많이 이탈해서 안쪽으로 쑥 말려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힘줄이 파열되어서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거는 수술을 꼭 해야 돼요. 팔을 최대한 올려보세요 라고 했는데 올릴 수 있는 각도가 110도 였어요. 원래 정상 운동 범위는 한 160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깨가 좀 굳어 있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깨에 강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게 가장 큰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상한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저런 치료도 안 나으면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3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처음에 초음파 유도 하에 주사 치료를 합니다.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운동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올라가지 않는 팔을 올라가게만 만들어 주어도 대부분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환자도 그렇게 치료를 해서 좋아졌습니다. 수술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사례인데요. 53세 여자 환자분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입니다. 보통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해외에서 아플 때 치료받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측 어깨 통증으로 오셨고 올릴 때, 옷 갈아입을 때, 잘 때 통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 오시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을 했으나 효과가 지속되지가 않아서 MRI 검사 후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문제가 보이는 것은 작은 석회가 하나 있었고요. 견봉이라는 뼈 밑에 약간 하얗게 돼 있는 이게 약간 뼈가 좀 자라 있는 거예요. 이 2가지 문제가 확인이 되었고요. MRI를 찍었더니 위쪽에 견봉뼈 부분이 있습니다. 견봉뼈 모양이 이렇게 오다가 내려와 있죠. 그리고 밑에 검게 되어 있고 검게 된 부분이 뼈가 자란 부분입니다. 어깨에서 뼈가 자란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을 거예요. 이제 팔을 올릴 때 바로 견봉 밑에 있는 힘줄 부분이 위에 있는 뼈에 반복적으로 닿다 보면 이렇게 뼈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힘줄을 누르는 방향으로 뼈가 자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힘줄이 상하게 됩니다.
약간 하얗게 된 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이 파열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수술을 권유받고 오셨습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MRI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팔을 올라가게 치료를 해보고 그때에도 아프면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팔이 올라가지 않으면 먼저 그 부분을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올라가는 팔을 억지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깨가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죠. 대부분 팔이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는 150에서 160도 정도 사이가 되고 반대팔만큼 올라가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동일하게 주사치료, 약물치료, 운동재활치료를 통해서 수술 없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를 하게 되는데 정형외과 의사 중에서도 어깨를 또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통 어깨 전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깨가 아플 때 다들 어느 병원 가시나요?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때로는 신경외과, 정형외과를 가더라도 일반적인 정형외과를 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또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어깨 환자들의 한 90% 정도는 재활운동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왠지 주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과한 치료를 환자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깨 수술을 할 때 옛날처럼 막 절개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관절 내시경이라는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해요. 간단한 수술이다 이런 인식을 환자도 갖고 있고 또 의사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수술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고 환자한테 더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크기가 중 정도 돼요. 끊어져서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죠. 화살표로 표시가 된 부분이 힘줄이 끊어져서 빈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점 더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수술을 꼭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배쯤 됩니다. 힘줄이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얼른 수술을 해야 돼요. 물론 중형 크기에 비해서는 크기가 커서 결과가 좀 덜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가 되면 광범위 파열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더 어렵고 결과도 더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부분 파열이라 할지라도 지금처럼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붙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붙어있고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끊어져서 이렇게 안으로 조금 말려 들어간 부분이에요. 일부는 붙어있고 일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도의 부분 파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는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잘 올라가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씩은 덜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덜 올라가는 게 있을지라도 아픈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아픈 팔이 아직은 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재활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깨라는 분야가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또 많이 치료를 잘 하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가능하면 어깨가 아플 때에는 어깨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